예, 오늘은 이제 조합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저번 시간에는 배웠던 게 이거였죠. 순열이랑 조합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렸죠. 순열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그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걔들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게 순열이었고요. 조합은 그냥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게 조합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우냐면, 순열에서는요, 식이라고 하는 게, P라는 게 있었죠. 퍼뮤테이션. 4P3, 혹은 4퍼뮤테이션 3이라고 해서, 4개 중에서 3개를 뽑은 다음에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배웠고요. 조합은 뭐냐면, 이제 컨비네이션이라는 게 나와요. C. 여기 나오는 C가 그 컨비네이션의 약자고, 조합의 의미가 뭐냐면 이거죠.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거니까, 의미로만 보면 보세요. 조합은 N개에서 R개를 뽑는 거고, 순열은요 N개에서 R개를 뽑아.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의미를 가자고요. 이거는 조합은 N개에서 R개를 뽑아. 순열도 N개에서 R개를 뽑아. 이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까지는 조합이라는 얘기죠. 이까지는 조합의 내용인데, 순서 있게 배열을 한다라는 게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순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조합부터 배우고 난 다음에 순열을 배우는 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이거 다음에 확장이 되는 개념이 순열이잖아. 그런데 말로만 보면 그런데요. 말로만 보면 그러는데,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해버리는 순간, 계산해버리면 순열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면, 순열은 이런 내용이 숨어있긴 하지만, 계산은 간단해요. 그죠? 어떻게 간단해요? 라고 물으면, 봐봐요.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수라고 했으니까, 5P3이라고 하면 되고, 5 퍼뮤테이션 3을 하면 되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러면 끝이었단 말이죠. 계산할 때. 그죠? 기억을 되살리면. 그런데 조합 같은 경우에서는 몇 개 중에서 몇 개만 뽑는 거야. 대신에 순서가 없어 라는 거기 때문에, 이론만 봤을 때는 이게 더 간단해요. 그런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한다 했을 때, 여기 나왔던 순서 있죠. 순열에서 나왔던 순서. 얘네를 나눠줘야지 조합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뽑은 거에서 곱하기를 순서만큼 해주면 그게 순열이 되는 건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순열에서요, 우리가 순열 계산이 편했잖아. 계산법은요. 그러면 순열에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만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은 조합이 조금 더 복잡해요. 한 단계가 더 늘어나요, 조합은. 그렇기 때문에, 조합을 조금 나중에 배우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이 조금 더 응용되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를 풀 때. 그 다음에 또 조합 문제를 풀 때 순열을 모르고 풀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을 두 번째로 배우는 거예요. 순열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이 말 뜻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식의 의미를 받아들이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 펜이, 그죠? 4개가 있다 쳤을 때, 이번엔 4개로 할게요.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4개가 있다라고 쳤을 때, 순열이라는 게 뭐였냐면,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그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게 순열이었어요.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이거와 이거와, 혹은 이거와 이게 다 다른 거라는 거예요, 순열은. 그런데 조합은 뭐냐면, 4개 중에서 이거 2개를 뽑았어. 그럼 이걸로 끝난 거예요. 조합은 이걸로 끝난 거예요. 이거나 요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봐봐요.
순열 같은 경우는 4개 중에서 2개를 뽑았어요. 이거랑 이게 다르다라고 했네? 그럼 2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조합 같은 경우는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거죠. 개수가 몇 개 차이 납니까? 조합이랑 순열이랑. 일단 2개가 차이 나네요. 그죠? 2배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럼 또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순열 같은 경우는 이거와 그 다음에 요거와 그죠? 그 다음에 요거와 그 다음에 요거와 그 다음에 또 뭐 요거와 요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3개가 줄 설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6가지죠. 그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죠? 그게 다 순열은 달라요. 위치가. 근데 조합은요. 그러니까 3개 뽑히면 끝인 거야. 그냥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순열은요. 조합에 비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이 배만큼이 그죠? 많은 거죠. 순열은 조합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순열은요. 뽑은 다음에 그 개수만큼 곱해줬잖아요. 그죠? 그럼 조합은 뽑은 다음에 그 뽑으면 그게 끝이죠. 그죠? 그러면 조합에다가 뽑힌 개수만큼 순서 있게 배열한 게 순열이죠. 자, 조합으로 뽑았어요. 뽑은 거 만약 3개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3개를 뽑았으면 얘들을 순서 있게 배열해주면 그죠? 순서 있게 배열을 해준 상태가 순열이죠. 그죠? 그 순서대로 배열된 거를 이제 없애준다라고 하면 그게 뭡니까? 조합이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전달이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합이라는 표현이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n combination r 혹은 ncr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제발 부탁드리는 건데요. n을 작게 쓰시고 c를 크게 쓰시고 r을 작게 쓰세요. 꼭. 막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끔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nc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을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자, 의미가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의미입니다. n개에서 r개를 뽑는다라는 의미야. 이게 n개에서 중에서 r개를 뽑는데요. 이 r개를 뽑은 애들이 있죠. 뽑아서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하면요. 몇 가지가 나오냐면요. r 팩토리얼 개가 나오죠. 그죠?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보세요. 우리가 3개가 있어요. 3개. 뭐 ABC가 있어요. ABC를 요 순서대로 넣을 거야.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 곱하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2가지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머지 1개밖에 없죠. 그죠? 3개 있는데 3개를 일렬로 줄 세우려고 하니까 그 3 팩토리얼이 되죠. 그러면 R개가 있는데 R개를 줄 세우려고 하면 그건 R 팩토리얼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R개를 뽑은 상태에서 걔네들을 순서 있게 배열했으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게 NPR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조합을 공부할 때 이제 그냥 뭐 단순히 우리가 숫자 계산을 하는 거면은 이런 계산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순열을 할 때도 퍼뮤테이션 나올 때도 문자 표현이 있었잖아요. 조합도 문자 표현으로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 문자 표현을 지금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요. NCR에 대해서만 좀 알아볼 거야. NCR에 대해서만. 그러면 NCR은 뭐랑 같냐면 R 팩토리얼로 나눈 NPR이랑 같죠. 그죠?
그냥 얘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니면 R 팩토리얼로 나왔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죠. 그러면 얘가 이걸 NPR이 얼마였습니까? NPR이 그죠? 이제 기억이 나셔야 되는데 NPR이 N 팩토리얼을 어떻게 한 겁니까? 얘로 나눠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R 팩토리얼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됩니다. NCR 표현을 하자고 하면. 와, 진짜 이거 뭐 복잡해 보입니다,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거를 뭐 엄청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NPR에 대해서 얘가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했던 거 알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r 팩토리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숫자 식으로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NPR이라고 NC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NCR이면 얘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r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팩토리얼. 의미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였냐면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n개에서 r개를 뽑는 것까지는 조합이야, 그지? 근데 순서 있게 배열을 했으니까 이게 뭐야? 순열이야. 순서 있게 배열했으니까 순열이 됐어요. 그럼 이것만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죠? 얘를 밑으로 보내줘서 이 모양 만들어주고, NPR이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다시피, 요 표현이었죠?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챙기셔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챙기셔야 되냐면, 하나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좀 챙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NC0은요, NC0, 얘는요, N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는 걸 말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안 뽑는 경우는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로 기억을 해줍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고, 만약에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N개를 뽑는다. 5개 중에 5개 뽑는 거는 딱 한 개밖에 없죠. 그죠? 전부 다 뽑는 거. 이런 것쯤은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 간단한 계산을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C1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4C2. 4C2가 있습니다. 4P2는요, 4 곱하기 3을 하면 끝이었죠. 그럼 4C2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요거 그대로 일단 따라가 줍니다. 뭐 요런 표현 그대로 따라가 주면 뭐 이 표현 따라갈게요. 그냥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4 빼기 2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준다. 그래서 4, 3, 2, 1 2 곱하기 1 2 곱하기 1 그러면 얘는 4니까 지워지면 답은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OC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OC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은 5팩토리얼이에요. 그 다음에 R 팩토리얼, 2팩토리얼. 그 다음에 5-2니까 얼마입니까? 3팩토리얼이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5, 4, 3, 2, 1. 그 다음에 2, 1, 3, 2, 1입니다. 그럼 다 지워지고, 그죠? 얘도 지워지고요. 2 지워지면 10이 나옵니다. 그럼 간단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쌤 이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6C3이라고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죠? 여기서, 그죠? 3개를 일단 뽑는다는 얘기니까, 6, 5, 4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개니까 이제 3개를 뽑았으니까 3개에 대한 개수를 줄여도 되죠. 3, 2, 1 이렇게만 계산해 주셔도 되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의미가 똑같아요. 지워지는 게. 그런데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표현대로 가버리면 학생들이 이 표현과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생각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이제 문자식이 나왔을 때 물론 이게 더 편하거든요. 세 개를 그냥 곱한 다음에 이까지는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 순열 구하는 거.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 3, 2로 나눠주면 돼. 여기 3이니까. 그렇게 계산해버리면 순열이랑은 이제 그 확실히 다른데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데 학생들이 딱 받아들일 때 보니까 이게 받아들여져 버리면 요거를 까먹습니다. 이거 까먹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원래 정의 그대로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게 NPR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면 요렇게 식이 만들어지잖아요. 혹은 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 학생들의 학습량이 줄어들더라고요, 결국에.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제가 가르쳐 봤을 때 6C3 얼마야? 혹은 그 다음에 7C4는 얼마야? 10C2는 얼마야? 10C8은 얼마야? 10C7은 얼마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계산이 바로 나와요. 그런데 계산을 할 줄 알면은 문자로 나왔을 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잖아요. 왜냐면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입한 것 뿐이니까. 그런데 그 숫자 계산하는 법만 이렇게 계산하는 법만 배우면 요 문자형 문제가 나왔을 때 손을 못 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문자로 된 식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그때 쉽게 나오는 경우는 학생들이 건드리는데 어렵게 나오면 조금이라도 복잡하게 나오면 엄청 복잡한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보는 그런 숫자 말고 다른 게 나와버리면 틀려버린다는 얘기죠. 요 문자 표현이 안 익숙해지면. 물론 저도 예전에 수업을 할 때, 그러니까 제가 학생일 때 그때도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그냥 요 계산법만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이때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문제를 틀리고 다음에 익혀놔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습관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래서 이때 이게 너무 힘들었구나.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네. 근데 그때는 저한테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해드리는 거예요. 문자 표현 이렇게 두세요. 문자 표현을 조금 더 익숙하고, 왜냐면 문자 표현 그 자체가 지금 뭐에 대한 겁니까? 그 순열과 조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 표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계산법만 익혀두면 이것만 봐가지고는 순열과 조합 사이의 관계가 떠오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냐면요. 순열을 공부한 다음에 조합을 공부하면 조합을 공부하다가 순열을 까먹어요. 잊어먹어요. 순열식도 까먹어요.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는 사실도 까먹어요. 그러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표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다라고 하면 조합을 공부하면서도 순열을 까먹진 않겠죠. 자, 그럼 여기서 그 조합에 대해서 지금 문자 계산하는 계산법이랑 문자 표현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문자로 나온 거 조합 조금 더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될 게 있다고 하면 그게 뭔지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